안녕하세요. 30대 후반 평범한 직장인 남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2년이 좀 안 됐고 9살 연하 여자친구에게 끈질기게 구애해 결혼까지 성공했습니다. 아내 입장에는 꽤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솔직히 연애를 할 때부터 어리고 예쁜 아내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저와 같이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실 때도 남자들의 대시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당시 여자친구였던 현재 아내는 칼같이 쳐내긴 했었지만 불안함이 가시지 않더군요. 저도 사업하면서 연애를 많이 못 해본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같은 사람은 만나보지 못해서 더 새로웠어요. 통통 튀는 매력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차분해요. 항상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제 입장도 이해해주고요. 남자에겐 최고의 여자인 거죠. 처음엔 오히려 제가 비혼주의였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굉장히 많이 싸우셨고 아버지께서 성격이 매우 거칠어서 저희 어머니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혹시나 저에게 아버지의 성향이 있지는 않을까, 아버지의 안 좋은 점을 나도 모르게 닮지 않았을까 조바심 내며 한평생을 조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은 물론 연인, 친구들과 제 직원들에게조차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이지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흔히 호구라고 부르나요? 제 주변 사람들에게 제 이미지가 딱 그래요. 그렇다 보니 여자친구에게 불만이 생겨도 한마디 말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딱 한 번 제 의견을 주장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결혼이었어요. 다행히 여자친구는 비혼주의자인 것은 아니어서 흔쾌히 수락하더군요. 나름대로 수월하게 결혼까지 했다 생각했습니다. 연애할 때에는 여자친구를 뺏길까 항상 전전긍긍해 왔어요. 그래도 결혼을 하고 나니 어느 정도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결혼식에 여자친구가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들도 겹치는 지인이 많아 참석하거나 축의금을 낸 것 빼면요. 어차피 이제 서로 짝도 있고 별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냥 주부로 지내고 싶다는 여자친구에게 그러라 했고 나중에 커피숍이나 차리고 싶은 매장이 있으면 말하라고 이야기는 해뒀어요. 제 아내가 된 지금은 정말 내조를 잘해줍니다. 제가 아침은 많이 먹고 저녁을 간단히 먹거나 거르는 편인데 다 맞춰줘요. 꼭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데 일어나 아침밥을 차리고 함께 먹어주는가 하면 꼭 안아주며 배웅도 해주네요. 솔직히 결혼하고 나서부터 더 살아갈 힘이 나더라고요. 다들 이런 것 때문에 결혼을 하라고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하루 온종일 집에 들어가는 시간만 기다려질 정도입니다. 그러다 올해 1월 결혼하고 두 번째 맞는 아내의 생일이 있었는데요. 아내가 꼭 하고 싶은 게 있다고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솔직히 집이나 차를 사달래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라 알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아내가 한다는 말이 내 생일에 정확히 24시간 동안 외출할 거야 하네요. 저는 저와 같이 여행을 가거나 처가 식구들 모시고 식사라도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더라고요. 저도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궁금하니 그래. 자유시간도 필요하지. 근데 뭐 하려고? 하고 물어봤습니다. 아내는 그냥 웃더니 뭘 했는지 누굴 만났는지 절대 안 묻는 게 내 조건이야 하더군요. 솔직히 결혼도 제가 거의 매달려서 한 것이었고 그동안 아내가 제게 못한 것도 아니니 안 들어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내 자체만 봐도 굉장히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란 믿음도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이상하게 그 조건이라는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누구와 언제 어디서 뭘 했는지 묻지 말아 달라니. 물론 완전히 자유롭게 클럽에 가거나 친구들과 유흥을 즐기며 논다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아직 20대를 다 보내지도 않은 아내가 제게만 맞춰 산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는 동안에도 집에 돌아와 아내 얼굴을 보는 동안에도 자꾸만 생각이 나더군요. 얼마든지 하라 말은 해놨는데 도저히 불안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내도 알아챘겠죠. 그랬더니 넌지시 자기 불안해. 그럼 얘가 어디 갔었는지 타임라인은 알려줄게 하더라고요. 저는 아니야, 괜찮아, 하고 싶은 거 해 했지만 내심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살면서 제가 이렇게 쪼잔한 놈이었나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고 자괴감에 괴로웠어요. 그렇게 오지 말라고 빌었던 아내의 생일날이 됐습니다. 저와는 생일이 되기 전날 자정이 넘어가면서 케이크에 초를 꽂아 불고 갖고 싶다고 했던 가방도 사줬어요. 아이같이 신나하는 아내 보니 그래도 마음이 좀 가라앉더라고요. 자고 일어나 보니 아내는 없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반찬에 미역국만 데워 먹을 수 있게 다 차려놓고 나갔더라고요. 내 생일 끝나기 전에 들어올게, 사랑해 하는 쪽지도 함께 있었고요. 아침에 나가서 자정 전에 돌아온다니 불안하기만 했던 마음이 진정되었어요. 늦게 들어온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번 생일은 좀 신나게 놀려나 보다 하고 일을 하고 돌아와 먼저 잠들었는데요. 아내가 들어와 제 옆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그날 아침은 무얼 하느라 피곤했는지 차려두지 못하기에 간단히 시리얼과 빵을 먹고 출근했습니다. 잠시 짬이 나서 보니 12시쯤 집으로 들어와 제게 보낸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아내 성격답게 엑셀로 정리된 표였는데요. 아침부터 무얼 했는지 시간대 별로 적어놓은 타임라인이 더군요. 오전 10시 네일샵, 11시 반 메이크업과 헤어샵, 2시경에는 친구와 점심 약속 등 사실 선언하고 나간 것 치고는 소소하게 놀았다 싶었습니다. 백화점도 다녀오고 이것저것 산 목록도 알차게 적어 놓았더군요. 그러다 마지막 목록에 눈이 갔는데 오 호텔이 적혀 있는 걸 보았습니다. 위치를 보니 제가 잘 아는 동네이더군요. 아내가 저를 만나기 전까지 살았던 곳입니다. 동시에 전 남자친구가 살았던 동네이기도 하죠. 숙박을 한 건 아닌지 딱 4시간만 있다가 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잠결에도 아내가 들어온 걸 알았을 정도이니 아마 시간이 다른 건 아니었을 거예요. 대체 왜 마지막 일정이 호텔인 건지, 심지어 전 남자친구가 살았던 동네인 건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와서 100만 원이란 큰 축의금까지 냈던 사람이에요. 아내 말로는 행시 공부할 때 내가 데이트 비용을 많이 냈었거든. 고마워서 그러나 보지 하는 별거 아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누가 고맙다고 해서 남의 결혼식에 와서 축의금을 그 정도로 많이 나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도 두 사람이 직접적인 교류는 없어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심할 만한 일이 생기니 불안함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저도 저 혼자서는 도저히 정리가 되지 않아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자기 생일은 재밌게 보냈어 하고요. 그랬더니 아내는 오랜만에 진짜 행복했어. 종종 그래도 돼 하고 깨르르 웃더라고요. 저도 그냥 자기가 행복했음 됐어.
나는 안 보고 싶었어 하면서 괜히 툴툴대며 넘겨버렸습니다. 아내는 자기 생각 하나도 안 나던데 하면서 장난스럽게 대꾸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넘어가긴 했는데 너무 신경이 쓰입니다. 아침부터 열심히 단장하고 간 곳이 호텔이라니. 말이 호텔이지 그냥 모텔이나 다를 바 없는 곳이고요. 솔직히 혼자서 호캉스 하러 갔다 생각하기에는 시간도 너무 짧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굳이 모텔에 가서 내 시간만 머무르면서 할 만한 게 하나밖에 더 있을까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캐묻고 밝혀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조건이 있기도 했고 저를 위해 타임라인도 당당하게 공개해준 태도가 마음에 걸립니다. 무언가 숨겨야 할 게 있었다면 제가 볼 게 뻔한데 호텔이라 적어 놓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이 하나도 안 나더라. 오랜만에 행복했다 하는 게 마음에 걸려서 딱 말라 죽을 것만 같은 기분입니다. 아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온다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속이 좁은 걸까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여성분들도 혼자 모텔 가서 TV도 보고 쉬고 오시는 분들은 많다 하더군요. 기분 전환 삼아 친구들이랑 가는 분들도 있으시다 하고요. 물론 아내도 친구들이랑 다녀왔을 수도 있죠. 하지만 결혼할 때까지 제 아내에게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전 남자친구 집 근처라는 게 너무 마음에 걸립니다. 친구들과 갔을 거라면 더 좋은 호텔을 갔을 거란 점도 너무 의심되고요. 아침부터 열심히 꾸미면서까지 만나야 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저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아내의 톡이나 문자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날 타임라인에 적혀 있었던 친구 외에는 연락했던 사람 목록도 없네요. 지운 건지 진짜 혼자 호텔에 다녀왔던 것인지 속이 터져 버릴 것만 같습니다. 아내에게 속 시원하게 터놓고 물어라도 보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아내 성격의 한 말은 꼭 지키는 사람인데 제가 물어보면 당장이라도 이혼하자 할 겁니다. 저는 아직도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놓칠 수가 없어요. 솔직한 말로 여기까지 상상이 미치니 진짜 하루 바람을 폈던 거라면 이혼할래 하고 제 자신에게 되물어보게 되더군요. 며칠 고민하고 내린 결론은 그랬다 하더라도 절대 아내와 헤어질 수는 없을 것 같단 거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묻어두고 넘어가는 게 맞는 일이겠죠. 하지만 이제는 아내 얼굴을 볼 때마다 그날이 상상돼서 마음이 힘듭니다. 나름대로 티를 내지 않는다고 노력했는데 아내도 요즘 일이 많이 힘들어. 얼굴색이 안 좋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하고 묻더군요. 그때마다 솔직히 그날 누구랑 무얼 했느냐 당장이라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아내가 정색하고 저를 바라볼 걸 생각하니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후에 제게 이혼을 요구한다면 제가 아무리 잡는다 해도 잡힐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저와 헤어지고 결국에는 그 놈을 만나러 가면 어쩌지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저만 혼자 남아서 아내를 그리워하게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당장은 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제 평생 모든 행복을 결혼 후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내 생일을 기점으로 집에 들어가 아내 얼굴을 보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사연 듣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시겠나요? 아내를 절대 놓아줄 수 없는 저, 이혼을 감수하고서 나도 그날에 대해 물어야 하는 건지, 그냥 덮고 시간이 해결해 주길 기다려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